안녕하십니까, 양치TV 양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전에 증권사 프랍트레이더로 근무했던 양치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저는 모니터를 배치해 두고 이렇게 프랍트레이더로서 생활을 했었고요. 증권사 프랍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증권사에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펀드 매니저랑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던데, 펀드 매니저와의 차이점은, 펀드 매니저는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반면에 프랍 트레이더는 이제 증권사의 돈을 가지고 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랍 트레이더는 좀 더 이 펀드 매니저보다 자부심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예, 이제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죠. 예. 왜냐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경쟁 대상이 지수인 반면에 프랩 트레이드는 항상 플러스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의 이제 BEP라고 해서 이제 손익 분기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연봉 대비 보통 한 2배, 2.5배 이 정도가 보통 레벨이어 가지고, 그 정도는 이제 넘어줘야 수익을 내고 그 후부터 이제 성과를 받아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하냐 하면, 지금은 금융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의 직장은 사실 저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한 95% 이상은 제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하냐라고 했을 때는 금융권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예, 사실은 슈카님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슈카월드의 슈카님도 제 지인의 지인입니다. 건너면은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유튜브를 하시다가 사실은 직업을 잃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권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유의미한 의미를 찾아내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뭐냐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직업을 일컫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금융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프랍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 그러면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보통 연봉 순위 불만족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 네, 업무가 너무 소위 말해서 짜치는 업무, 또 별로 무의미한 업무들이 많다, 이런 불만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기 회사 다니기 싫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회사를 다니느냐 보면,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라는 응답이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7.6%. 그리고 또 괜찮은 직장을 알지 못해서, 이건 정보의 부족인 거죠. 일단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우리가 돈은 어쨌든 벌어야 되거든요. 회사를 안 다니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짜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사짜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요, 돈은 노력하는 대로 벌린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게 바로 직장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더 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 그래, 직장인이 투자를 해야 돼? 그냥 보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직장인이 무슨 돈이 있어? 그냥, 응? 역시 사업이나 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직장인이 얼마나 돈을 버냐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보통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금융권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는 사실 좀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요새는 이 IT, 외국에서는 IT도 많이 받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이상하죠? 그쵸?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IT 정보통신의 연봉은 얘네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한 뭐 이쯤 올 거예요. 이쯤 뭐 1억 2천 3천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이 모양이냐. 이게 우리나라가 IT가 선진화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선진화되지 못하기보다 IT가 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가지 못하느냐를 대변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평균 신입 연봉 4천만 원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여기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걸 했을 때, 뭐 자영업을 하거나 했을 때 얼마만큼의 원금이 있어야 4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인의 연봉 나누기 목표 수익률 곱하기 100을 하면은 필요한 원금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본인 원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 목표 수익률을 뭘로 할까요?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요. 회사채 수익률. 이게 그냥 회사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회사에서 평균적인 성과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의 수익률이라고 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1.89%, 1년의 수익률이 1.89%입니다. 지금 저금리 사회이기 때문에, 저금리 사회가 뭐냐면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예금 넣어봤자 금리가 뭐 굉장히 1.5%막 이렇게 나오죠. 그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회사에서 낼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1.89%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1.89%를 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21억 원 정도의 원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4천만 원의 연봉을 지금 일 안 하고 싶잖아요. 일 안 하면서 벌려면 21억 원 정도의 원금은 있어야 이 정도의 4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자, 2018년도 그러면은 보시면요, 벤처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되죠. 매출액 순이익률이 뭐냐면요, 매출액에 비해서 순이익, 진짜 얼마 팔아서 얼마 나왔냐, 그 얘기거든요. 2.1%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만원 벌면은 210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죠. 네, 아까 그 회사채 지금 금리가 2.89%,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지금 경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2.1%의 수익만 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났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경영 환경이 지금은 안 좋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사 생활이 정말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게 지금은 최적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회사를 나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내년에 기업 10곳 중에 4곳은 연봉 인상 못해.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자, 여러분들. 반대로 보시면요, 내년에 인상한다가 64%입니다. 네.
인상해요. 내년 인상한다고 64%. 대부분이 인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자, 매출액 50대 기업의 직급별 평균, 에이, 뭐 이런 거 봐. 너무 어렵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진급할 때마다 얼마나 오르냐. 이 얘기거든요. 내가 사원일 때, 입사해서 사원일 때, 대리일 때, 얼마나 늘어나냐. 사원에서 차장까지 2배가 늘어난다. 엄청난 이거 수익률입니다. 보세요. 보통 3, 3, 4, 4, 4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사원에서 주임 갈 때 3년, 주임에서 대리 갈 때 3년, 대리에서 과장 갈 때 뭐 이렇게 늘어나요. 뭐 잘 아시잖아요.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따졌을 때 보더라도 10총 사원에서 부장 그냥 다이렉트로 갔을 때 18년 동안은 2.4배가 들어요. 연봉 2.4배. 와우.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냐? 오로지 직장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년 5%씩 수익이 증가하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매출이 아니라 매년 5%씩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요.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돼요. 제가 이걸 표로 바꿔봤거든요. 그랬더니 연평균 성장률이 65.4%나 됩니다. 와우. 여러분들 이런 투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매월 월급이 따박따박따박 들어와서 손실 없이 쌓이는 이런 자산. 여러분들이 투자로만 먹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직장인의 월급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려면은 65.4%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회사를 때려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회사를 때려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익률 낼 수가 없어요. 일단 회사의 캐시플로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캐시플로우가 뭐냐? 현금 흐름. 즉, 현금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유지가 되냐? 회사 다니기만 해도 유지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실제로 사업을 하시거나 전업 투자자 해 보셔도 이 정도 수익 내기, 이 정도 리스크 없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수익 내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요. 이 정도 수익 내면요. 여러분들 진짜 베스트 에셋 매니저, 진짜 월드 베스트 에셋 매니저입니다. 진짜로 이런 수익률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절대로 회사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싶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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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부자 되고 싶어서. 그쵸?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빨리 젊었을 때 부자가 빨리 돼가지고 내가 좀 멋있는 삶을 살고 싶다. 막 이런 차, 아이씨, 멋있는 차 타고 싶다. 나도 좀 폼나게 살고 싶다. 너무 멋있네요, 차가. 저도 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집, 수영장도 있고, 막 2층 집에다가 막 집 넓어가지고 아파트 막 그런 성냥갑 같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마당도 있고, 막 이런 집에서 사고 싶다. 이런 좀 파티도 하고 막 하고 싶죠? 젊었을 때 투자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욕심, 이게 패착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성공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자, 투자와 사업의 목적을 뭘로 잡아야 되냐? 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보세요. 48.6%예요. 와, 미국 14.6%인데 OECD 평균이 12.4%입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높죠? 왜 이렇게 높아요? 노후 준비가 절대 안 돼, 전혀 안 돼 있어요. 노후 준비가 진짜 안 돼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와 사업의 목적을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왜 저런 삶을 사고 싶어 했죠? 요런 나라들 보세요. 요런 나라들.
요런 나라들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프랑스까지 해서 요런 나라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와 멋있다. 와 돈 벌면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영화 보니까 저렇게 살던데. 그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네, 우리 노후 준비 착실하게 해야 돼요. 현실입니다. 현실. 저 두 명에 한 명은 노인 빈곤이라는 얘기예요. 두 명 중 한 명 노인 빈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두 명 중 한 명이에요. 두 명 중 한 명. 진짜요. 두 명 중 한 명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노후에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가져갈 거냐. 노후에 벌기 위해서. 회사 생활로 가능하냐 이거죠. 회사 생활로 못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직장인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까? 네? 직장인은 왜 미래가 없죠? 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죠? 미래가 왜 없을까요? 돈이 매달 들어오는 게 얼마가 안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죠. 자, 근데 말이죠. 우리가 매월 월 100만 원씩만 딱 따박 투자에 넣어가지고 목표 수익률을 20% 정도만 가져간다 했을 때 얼마나 수익 났냐 보면은 10년 후면은 3억 4천 정도 번다는 거죠.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 여러분들 복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리. 이게 진짜 파워풀한 거거든요. 복리.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양치기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거지. 내가 확실할 때만 들어가고 확실할 때만 안 들어가겠다. 확실할 때가 언제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복리의 힘을 믿으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20%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예, 워렌 버핏 연간 수익률이 22%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수익률이 연간 22%인데, 그래서 20%만 잡아도 10년 후면은 매월 100만 원씩만 넣어도 3억 4천만 원. 그렇죠?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엄청 차이 나죠? 네. 반면에 이제 보시죠. 그러면은 이거를 10년이 아니라 20년 가져간다. 그러면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봐보세요. 20년 후면은 24억 8천만 원. 와, 이 정도면은 사실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요? 20년 후에 24억 8천만 원이 있다. 내가 100만 원씩만 희생을 했는데 24억 8천만 원 있다. 1년이면은 1200만 원. 1200만 원. 여러분들 1200만 원이면은 크게 많지 않죠? 1년에. 여러분들 4천만 원 연봉이다. 그러면은 2800만 원. 2800만 원만 있으면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비를 이것만 하고 나머지를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20%의 수익률 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24억 8천만, 25억 정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밖에 안 되죠. 요거, 오른쪽 아래 이거 보이시죠? 하지만 투자를 하시면 이만큼, 죄송합니다. 더 가고 싶어서 이만큼 벌 수가 있는,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벌고 또 원금에다 붙여서 그게 이자가 되고 또 그게 원금이 돼서 또 그게 이자가 되고 또 그거에다가 이자가 붙어가지고 또 그게 수익률이 되고 하는 게 이런 아름다운 국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투자하셔야 됩니다. 복리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복리를 아신다고 생각하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리를 아시더라도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저렇게나 차이가 많이 났어?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드셔야 당연합니다. 왜냐면 연 20% 수익 낼 수 있어? 와, 씨, 사기꾼이네. 응?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웅 20% 수익 어떻게 내냐? 다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근데 일단 우린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회사 열심히 다녀가지고 일단 돈을 버세요. 여러분들 제발 회사 나오지 마세요. 이상한 유튜브 보고 나와가지고 괜히 현금으로 망치지 마시고 일단 회사 열심히 다니시면서 준비하세요. 저 이거 왜 영상 이거 왜 찍냐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제 포지션을 오픈하려고 찍는 겁니다. 포지션을 열어놓으려고요. 제 기회를 열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회사를 다니셔야 뭐든 합니다. 기회를 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일단 회사를 열심히 다니시고요. 두 번째로 돈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허튼 데 돈 쓰지 마세요. 욜로족이다, 파이어는 아니죠. 욜로족이다 해가지고 막 아우 막 그냥 현재를 즐기자 해가지고 막 돈을 흥청망청 쓰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돈을 모으시고요.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 많이 돈을 흥청망청 썼고 여기 여행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세상이 이렇구나. 한국만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저 솔직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 다니는 건 괜찮지만 쓰잘데기 없이 술 먹고 어디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돈을 쓰는 일은 여러분들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명 중 1명입니다. 2명 중 1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꾸준하게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와, 투자 또 공부하래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비껴나왔는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막 보기 싫으시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사실은 투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겁나 노력하는 거랑, 겁나 운이 잘 따라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와 진짜 걔는 운이 너무 좋아. 얘는 진짜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막 장난 아니야. 보시면요. 그래서 노력을 조금 하냐 많이 하냐 운빨이 조금 있냐 많이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대요. 노력을 조금 하고 운빨의 영향도 조금 있는 거를 우린 대박이라고 하죠. 대박 쳤다 그런 거죠. 노력 조금밖에 했는데 운빨도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벌더라. 대박이죠. 너무 저도 하고 싶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들 계좌가 망가집니다. 진짜 너무 이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운빨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게 바로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요런 거를 하셔야 돼요. 요런 거를 아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공부를 또 하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no free lunch 아시죠? no free lunch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시고요. 이 책 많이 보셔야 됩니다. 투자에 우리 대가들의 책을 많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많이 보세요. 네, 요새 좋은 TV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슈카님의 채널도 좋고요. 또 그 뭐죠? 3프로님 TV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승미소님 채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거기다가 네. 노력은 조금 하는데 운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도박이죠. 이건 진짜 노답입니다. 노답.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했다가 폐가망신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거 하고 있죠. 노력은 안 하려고 하면서 진짜 리스키한 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주 이런 거 테마주 이게 대표적인 게 테마주죠. 테마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테마주가 약간 사이렌의 소리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하고 운빨도 많이 넣는 이 최악입니다. 노력도 많이 했는데 운빨 영향이 많이 와가지고 성과도 안 나요. 그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건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이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누가 공부 안 하고 노력 없이 예? 돈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뭐 투자해야 돼요?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 돼요. 경험이 없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투자의 세계는 냉철합니다. 그리고 심리가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뿐만 아니라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계속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양치기TV의 양치였습니다.